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정책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됐죠. 그 1호 사업이요. 바로 도심 내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규제에 묶여서 서울에는 2곳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았죠.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이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곳곳에서 들어설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장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폭발하지는 않을지 정말 안전한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죠.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석 선문대 자동차공학부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바로 이 수소차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이게 선정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업계 수건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네, 일단 수소 충전소 자체의 설립 기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수 고압가스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동하고 그 여기 근처 이제 한 군데하고 2군데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라서 차량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4곳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4곳이고요. 가능하면 4곳. 네,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되면서 예. 아무데나 마구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착각 내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규제 샌드박스에서 진행된 거는 실증 특례입니다. 이제 실증 특례라 하면은 무조건 어디든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법을 풀어준 게 아니고요. 네. 현행법상 안 되지만 4군데 신청한 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고 그리고 이걸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실증 특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집 앞에 들어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참 발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 탄천, 양재 3곳이 실종 특례가 부여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재는 원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형태가 된 예. 거고요. 이제 탄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신청이 돼서 네.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개동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 있는 쪽 네. 예전 있었던 네. 개동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 조건부 이제 문화재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라라고 돼 있고 하나가 이제 중랑구 쪽에 있던 그런 지금 신청이 됐는데 이제 도시계획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제가 샌드박스 회의에 본의 아니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네네네. 네, 그저께 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설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의견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보급도 중요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게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전소를 먼저 하는 건 힘들다라는 입장이었고 산업부나 국토부 심지어는 이제 기재부까지 입장은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고 네. 이게 설치가 돼야지 그 다음 게 이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약간 이제 유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1호로 설치되는 곳이 이제 국회. 네. 곧 완공이 되는 거죠? 아니, 국회도 이제 뭐 협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올해 안에 들어올 수 들어설 있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부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왜 국회냐 네. 왜 국회냐?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요. 예, 하고 이게 이제 부지들을 빌리는 비용을 누가 낼 것이면 사실은 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거기 국회 땅값 되게 비쌀 것 같거든요. 비싸죠. 여의도에 네, 있는 네, 네. 핵심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심지인데 뭐 당연히 수익은 포기해야 될 거고요. 경제성은 안 나올 것 근데 같은데. 특히 또 이거 실증 특례로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 상업 행위가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수소 충전에 대해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예. 그 법인이 운영해서 이제 어떤 형태든지 사업화 시키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제 실증 특례 나온 거 가지고는 이제 돈을 받아서 사업화 시키는 건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이런 게 있네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세계 최초라고 네. 하는군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타이틀도 있고요. 의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정적으로 국회에 설치했을 정도면은 이제 안전하지 않느냐. 안전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제 발표된 4곳이 이제
실증 특례를 네. 받은 곳이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충전소가 설치되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네. 해서 우후적 수로를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충전소가.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네, 맞습니다. 없겠네요. 일단 관련 법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네.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네. 조항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 수소 충전소가 정말 막 생기려고 그러면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어디나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일단 바뀌어주는 것 플러스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반대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이해를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물꼬를 텄다는 건 분명히 있는 그러게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된 곳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안전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식이 쌓이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정말로 보급화되는 거에 대한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수차 충전소가 도심 내에 정말로 곳곳에 마치 주유소처럼 네. 들어서게 된다라는 네. 걸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 아직 가늠은 되지 않아요, 사실. 네, 사실 저는 뭐가 장점이고 저희 뭐가 집, 단점일까라는 저희 집 옆에 있다 그러면 저는 환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네, 일단 환영하십니까 이정민 의원? 저는 아직 그다지 저도 환영할 것 아직은 같지는 약간 않아요. 뭐라 해야 될까 뭔가 모르게 안전하다는 왜냐면 얘기는 제가 많이 수소차를 들었는데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수소차를 주문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집 그래서. 앞에 충전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또 대부분의 이제 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것들 이제 이 시설물이 기피 시설이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위험하다였는데 이 위험하다는 걸 세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은 일단 냄새가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아놨을 때 혹시 이제 누출되든지 했을 경우에 화재의 가능성이나 폭발의 가능성이 있고 LPG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LPG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깔리거나 지하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누출이 돼서 모여 있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체 중에 가장 가볍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출이 되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요. 또 차에나 충전소에 고압으로 한 700바 정도 압력이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멍이 생기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져나와 버리죠. 아, 그래서 어디에서 순식간에. 모아서 폭발을 시키기에 내지는 불을 붙이기에는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수소 충전소가 뭐 지하라면 모르겠지만 예. 이제 지상에 외부에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불을 붙인다거나 폭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고요. 또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유소나 일반 LPG 충전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집 앞에 있다면 안 좋은 거는 이제 차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수소 좀 귀찮아질 차량들.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마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이제 집 앞에 마트가 있으면은 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말에 막히죠. 차량들이 유입되니까.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네, 차량들 그래서 이제 때문에. 그런 거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전기차 충전기나 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분양하는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 집이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집을 파는 광고 전단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또 수소의 가격이 적절한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수소 충전소가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LPG 충전소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뭐 수치화 시키긴 보시는 좀 뭐하지 뭐하는데 저도 LPG 충전소 들어오는 건 저도 별로예요. 예, 좀 확률적으로. 예. 네. 근데 수소는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 동네에 차가 좀 많아졌다. 그 정도. 예, 그 정도의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소가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수소 폭발. 우려는 아주 네.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전문가로서 얘기하실 수 예, 있는 거예요. 폭발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예, 되게 어려워요. 많이. 혹시라도 모를 일말의 가능성도 없겠습니까? 그 일말의 가능성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네. 이제 야외 설치. 그리고 현재 지금 수소 충전소는 일반인이 충전할 수가 없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항시 있어야 되고 그분만이 충전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에서 담당 PD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전문가들이 넣어야 충전을 해줘야 되냐라고 되냐.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충전소에는 일반인이 우리 지금 셀프 주유소처럼 못 넣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못 넣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합니다. 네. 아. 제 친구가 미국에서 예.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데 물어봤습니다. 네. 수소 충전 혹시 배웠냐 했더니 유튜브 보고 배웠어. 그래서 그거 셀프 충전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셀프 충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잘 거군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소라는 것 자체가 수소하면은 폭탄이 먼저 나오죠. 맞아. 그래서 그런 인식들 때문에 되게 이제 겁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네 공무원님들 잘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수소차 충전을 꼭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느냐라는 거 규제 다시 한번. 샌드박스 회의 때도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 규제를 해결하자고 그렇습니까? 말씀을 하고 아유, 계셨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 회의 분위기 되게 뜨거웠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반대 내지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부분은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 인식을 이제-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국회 앞에 들어서 있고 이게 뭐 한 1, 2년 정도 안전하게 아무 문제가 없고 차들이 많이 충전이 되고요. 또 수소 전기차를 샀는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마트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거점 지역에 이제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네. 좋다는 거에 대해서 네. 해외는 그런가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충전소. 그런 곳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완전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상업지역 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또 도심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현대자동차 건물이 있는 데가 프랑크푸르트 약간 외곽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 건물 바로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부대 시설 정도로 설치하는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만 좀 많이 몰라서 인식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은 수소차 충전소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지겠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이게 예. 무조건 괜찮다, 안전하다 하는 거는 사실 안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해보고 또 차를 타보고 또 충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1년 정도만 이제 느껴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소차 충전소가 어찌됐건 또 1호 생기게 되면은 수소 경제 자체도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국민적 인식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차도 안 샀고요. 예. 그리고 충전소도 없었고. 예. 그럼 지금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닭이냐 달걀이냐 계란이냐 네.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차가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차가 있어야 충전소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둘 다 그냥 공격적으로 진행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떤 게 먼저냐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고 또 자동차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진도까지 나가보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켠에 여전히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막 분위기만 규제 샌드박스 뭐 1호다 해서 분위기만 띄웠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돌이켜 보면 또 우린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뭐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로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이고요.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의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의지도 의지지만 그 충전소가 설치된 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져 줘야 되고요. 그 그렇죠. 이야기는 예.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수소 전기차 인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 600대 정도 주문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어서 네. 이제 보조금 없이 사기 너무 비싸니까는 예. 해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전기차를 샀던 고객들 중에 차가 작다 보니 이제 수소 전기차는 차가 그나마 크거든요. 그래서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는 사람들이 일단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생태계는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시대 머지않아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최영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